청년, 이 두 글자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자리.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의 실험실이 열렸습니다. 뭔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청년 작가라는 게. 청년 작가니까 또 이해해주는 부분이 좀 많죠.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청년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저한테는 이 전시가 가장 큰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출발의 의미가 가장 있어가지고 엄청 기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청년이란 가능성을 디딤돌 삼아 세상에 나라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자리. 대구문화예술회관에 2024 올해의 청년 작가전을 다녀왔습니다. 부쩍 가을색이 짙어진 11월,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올해의 청년 작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올해의 청년 작가전은 역량 있는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동시대 미술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뜻깊은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을 시작으로 올해의 청년 작가전은 27년간 204명의 청년 작가를 소개하면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청년 작가 발굴 자체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미 검증된 작가들이 넓은 전시 공간을 활용해 그간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에 도전하고 관객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적응이 빠른 작가들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식이나 표현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넣은 주제나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전시실에선 우미란 작가의 회화와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과정에서 감각적 경험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멀리서 봤을 때와 가까이 봤을 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의도한 거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형상만 좀 느껴지길 바랬고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어떤 전묘라든지 뭐 스타카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존재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좀 발견하고 그거를 좀 이해하는 과정을 좀 회화로 푼 거고요. 작가는 근본적인 실존을 나무라는 상징적인 소재로 표현해 그렇게 들여다본 자신의 내면을 화폭에 담아냈는데요. 인간이 정한 아름다움을 위해 끊임없이 훼손당하는 자연을 통해 잠시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나무를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1년에 한 2번씩 하는데 그 나무들을 모아서 다시 나무의 어떤 형태로 다시 만들었고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칼로 자른 듯한 어떤 인공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좀 위로는 좀 자연적인 형상을 좀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제 의도적으로 나무를 해쳤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되살리고 인공적인 그런 걸 이제 인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처음 하고 싶었습니다. 내면의 표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특히 예술가들의 표현은 뻔한 예상을 벗어납니다. 작가 이원기의 화폭에 펼쳐진 하얀 설경. 첫눈엔 마냥 평화롭지만 그 이면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하이 리스크라는 주제하에 화이트 리스크라는 작품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리스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불면이라든지 우울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설경에 비유를 하고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풍경화로 작품을 나타낸 이미지들인데요. 눈 덮인 풍경을 통해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그리고 빨강과 검정의 대비로 그가 겪어온 감정적 억압이 폭발하는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하이 리스크는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로서 조금 이질적으로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붉은색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화이트와 레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변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미니멀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평면 작업이 이어지다 세 번째 방에선 분위기가 바뀌며 입체감이 생깁니다. 미술의 가장 기본 단위인 점의 반복이 원이 되는 과정을 담은 김규호 작가의 설치 작업들인데요.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이제 전시를 이제 준비했는지 그 과정 자체를 전 중요시해가지고 저의 이제 점과 원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런 거 이 작품에다가 이제 녹여냈다. 점이 같은 형태로 쭉 나열되게 되면 연속성이나 시간성을 가지면서 운동성도 가질 수도 있고, 점이 확장돼서 이제 원이 되기도 하고, 원이 이제 또 확장되면 이제 이제 입체적인 그런 구로 인식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는 본인이 가진 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전시입니다. 마지막 방을 장식한 박소라 작가의 영상 작업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 인류가 맞닥뜨릴 문제를 재치 있게 풀어냈습니다. 메타뷰티 이노베이션은 미래 가상인간들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장르의 3D 영상 작업입니다. 이야기에 특별한 설정이 있는데요. 미래의 가상인간들을 위해서 거대 IT 기업인 메타뷰티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아이메타라는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는 이야기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작업은 제품 발표회 형식을 띠고 있고요. 주인공인 김 제임스라는 인물과 대표 박사라라는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을 해서 차례로 이 아이메타 출시하는 제품에 대한 특징과 기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번 신작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술과 메타버스 환경의 발전에 따라 외모와 신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관객에게 묻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거나 픽션을 쓰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 문제들을 조금 다루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저의 비판적 관점들을 녹여내려고 한 작업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우리의 몸이라던가 일상이 이미지로서 자본화되고 데이터로서 자본화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 작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청년 작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시대와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실험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바를 이제 관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중견 작가가 되거나 큰 회고전을 할 수 있는 작가까지 잘 살아남는다면은 이용기의 작품은 상처에서 시작된 작업들이 나중에는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로도 끌어올 수 있는 작업들로 또 변환이 되고, 조금 더 이제부터는 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어떤 디지털적 경험들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할 것 같고요. 매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